오브젝트는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보통 배울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 펜슬로 뭐 그림을 그려서 2D 개념으로 스토리보드에 접근하는 거긴 하지만, 블렌더를 가지고 2D 개념으로만 스토리보드를 접근한다는 것은 그 툴이 가진 역량에 비해서 너무 아까운 짓이에요. 그래서 좀 3D 툴과 2D 툴의 장점을 합쳐서 10분 활용을 하겠다 한다면 약간의 3D 운용 방식도 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브젝트를 여기서는 3D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오브젝트죠. 이제 뭐 라이트 오브젝트, 이건 이제 빛을 표현하는 게 되겠죠. 이거는 카메라 오브젝트겠죠.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A를 누르면은 Add 메뉴가 뜨게 돼요. Add의 약자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Shift A. 그럼 여기 Add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큐브를 하나 생성해 볼게요. 이렇게 큐브를 생성할 수가 있죠. 큐브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뭐 다른 것들을 또 생성하고 싶다 하면 Shift A, 그래가지고 다른 것들을 또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블렌더에는 약간의 특이한 개념이 있어요. 요 흰색 빨간색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이거를 이제 명칭을 일명 3D 커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영어로 말하자면 플레이스 홀더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옮기는 방법은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 정사형에서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이렇게 하면은 화면 기준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게 뭐 정확한 위치를 잡기에는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N키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요 탭에서 보면 툴 그리고 뷰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3D 커서에 관한 메뉴가 여기 나오죠. 요 탭에 3D 커서가 이제 위치와 각종 그 정보들이 있는 거죠. 로테이션과 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0으로 놔볼게요. 0으로 놓으면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로테이션은 얘는 기본적으로 축 개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오는 거기 순수하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치값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이 좀 복잡하지만 별건 아니에요. 보세요. 3D 커서를 일단은 이쪽에다 찍은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이제 앵글을 오브젝트를 생성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3D 오브젝트가 있는 곳으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애드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다른 툴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쓰는지, 또 이게 도대체 귀찮게 왜 있는지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블렌더를 좀 쓰시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를테면은 뭐 지금 할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린다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요 사각형 위로 뭐 이런 실린더를 올리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 사각형에다가 3D 커서를 놓고
Shift S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요거는 파이 메뉴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지 내가? 컨트롤 탭, 컨트롤 탭을 누르면 보통은 이제 그 모드에 맞는 옵션이 따로따로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탭은 이제 큰 모드를 바꾸는 이제 옵션들이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위치를 잡을 때는 Shift S를 누르면 거기에 맞는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야에서는 이제 러버밴드라고 하죠. 그 인터페이스가 아주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이 방식이 그 히트를 쳐서 이제 뭐 범용으로 좀 쓰이게 된 거죠. 마야만큼 유연하진 않아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하고 이런 각도로 되는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그 접근이 좋죠. 그래서 단축키와 파이 메뉴를 이용하면은 각 그 명령에 대한 액세스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을 알았으니까 없애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X키를 누르면은 이게 딜리트예요. 물론 딜리트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그 지워지는 거고요. X키를 누르면 이제 한번 이렇게 확인을 받죠. 대부분 블렌더가 단축키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게 연결성이 조금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그 여기서 지우기 버튼이었다면 에디트 할 때도 X를 누르면 지우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연속성이 좀 잘 구성돼 있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2.91은 정말 자신 있게 사용해 보셔도 상용 툴 못지않게 좀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일단 그렇고 오브젝트 이제 이런 식으로 생성하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보통 아마 이걸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스펜스 오브젝트죠. 여기 이 부분이 저희가 뭐 이제 많이 다루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뭐 기본적인 거를 다 훑는 경우니까 2D, 3D 상관없이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D 수잔입니다. 이 블렌더의 아주 유명한 원숭이죠. 이름이 수잔이에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블렌더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수잔을 모르고는 블렌더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2D 수잔이고요. 물론 Shift A 잘 보세요. 3D 수잔도 있습니다. 여기 있죠. 몽키라고 써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오브젝트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제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이 기본적인 오브젝트의 개수가 몇 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애드온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애드온 형식으로 뭐 무궁무진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초기 메뉴에 뭐 등록을 시켜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메타볼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쓸 것들은 이 3D 공간 위에서 이를테면은 이 3D 공간 위에서 카메라 뷰를 가지고 많이 그 뷰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D, 3D를 맞춰갈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큐브라든가 이렇게 배경 관계에 관한 오브젝트라든가 또는 앵글을 많이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 블렌더는 방대한 툴이기 때문에 뭐 그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지만 이 중에도 그리스 펜슬 하고 보통 이제 각도나 오브젝트를 위치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3D 오브젝트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셀렉션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셀렉션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은 그 여타 다른 툴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제가 몇 개를 복사를 해서 예, 셀렉션 방식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를 보시면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N키 그리고 여기는 T키 다 켜놓고 할까요? 뷰는 조금 좁아지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맨 위에 컬럼을 꾹 누르고 계시면은 여기 트윅 뭐 셀렉션 박스 서클 그리고 라쏘가 나와요. 저는 보통 이제 예전 라이트 웨이브일 때 이 뭐 모도도 비슷한 식이죠. 이런 셀렉션 방식이 그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걸로 쓰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박스 셀렉션 많이 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모드를 여기서 조정을 이제 할 수 있어요. 꾹 눌러가지고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트윅은 트윅은 이제 찍고서 바로 옮길 수 있는 모드인데, 예, 이렇게 이제 이거를 그 이제 돌려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축키는 W 키거든요. W 키를 누르면은 이제 누를 때마다 계속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모드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트윅은 보셨죠? 예, 박스는 이렇게 이제 멀티로 셀렉트를 하거나, 예, 이렇게 멀티로 셀렉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 같이 이렇게 잡아서 셀렉트를 하거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뭐 몇 개 옵션이 있어요. 이제 요 위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시프트 누르고 계속 플러스에 해가면서 뭐 셀렉트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크게 뭐 이런 셀렉션 이렇게 예민하게 선택해가지고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따로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찍거나 이 정도 그 두 가지 정도의 셀렉션을 가지고 크게 하죠. 그래서 이제 W 키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클릭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클릭하면은 오브젝트가 하나씩 선택이 될 거예요. 그죠? 당연하겠죠. Shift를 누른 상태로 하면은 이렇게 추가되면서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Shift를 다시 누르면은 이제 디셀렉트가 되는 거죠. 여기 잠깐 한번, 그러니까 Shift를 보통은 두 번 클릭하게 되는데 한 번 클릭하고 또 한 번 클릭해야 디셀렉트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액티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맨 마지막에 선택한 얘가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하거나 뭐 이를테면은 기본적으로 페어런트를 이제 한다고 계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링크를 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요 주황색 밝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보시면은 링크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럼 얘가 엄마가 돼요. 그렇죠? 얘들은 액티브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로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액티브 오브젝트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시 링크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링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액티브 오브젝트의 개념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그 오브젝트 페어런팅이라고도 하고 뭐 맥스에서는 링크라고 하죠. 그 다른 여타 툴에서 볼 수 있는 누가 엄마냐 이거예요. 누가 엄마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엄마야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거죠.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이제 액티브 오브젝트가 바뀌게 돼요. 그다음에 다시 링크 걸면 얘가 엄마가 됐죠. 그죠?
다시 지우고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밝은 오렌지색으로 바뀌었죠. 야, 네가 엄마 해. 딱 이런 거예요. 이러고서 여러 개 오브젝트가 있을 때 링크를 걸면 패런팅을 하면 이렇게 엄마가 된 걸 볼 수 있죠. 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셀렉션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약간의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셀렉션을 했는데 얘를 디셀렉트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눌러야 되죠. 왜냐하면 한 번 클릭했을 때가 액티브 오브젝트로 지정을 한다는 뜻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클릭을 조금 하다 보시면은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별건 아닌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전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선택하는 건 뭐냐면은 잠시만요. 전체를 선택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A키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뭐의 약자인지는 그냥 유추가 되시죠? All키예요. A. 자, A키를 2번 누르면 전체가 디셀렉트가 됩니다. 이게 원래는 토글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좀 오브젝트 개수가 많아지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A를 2번 탭하면은 디셀렉트, A를 한 번 탭하면은 셀렉트, 2번 탭하면 이제 디셀렉트인데 이렇게 A를 했다가 Alt A를 누르면 그냥 디셀렉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몇 번 해보시고 더블 탭이 편한지 아니면은 뭐 Alt A가 편한지 아니면 뭐 더블 A가 편한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셀렉션에서 넘버 패드에 될 키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마침표가 들어있죠. 예, 그거 누르시면 이렇게 뷰포트대로 하는 거 보셨죠? 이거 많이 씁니다. 이렇게 세 개. 저는 박스보다는 라쏘를 좀 쓰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만들 때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여기 지금 요 패널을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에디트 그러니까 이 초기에 생성된 속성을 잃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그 초기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를 이렇게 그 각각의 변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설정을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에디트가 되는 순간 히스토리가 이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일반 지오메트리로 돼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편집이 좀 불가능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이거를 또 수치로 입력을 하시는 그 캐드 기반의 분들은 이 수치로 입력하시면 되게 편안해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몇 번 입력하면 안 되니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뭐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 셀렉션 모드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라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클 모드가 있거든요. 이것도 에디트를 하거나 할 때 많이 쓰죠. 이렇게 이거는 이게 브러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으시면 돼요. 시프트를 눌러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기본적인 셀렉션은 시프트나 뭐 다른 거랑 되게 비슷한데요. 일단은 지금 이 단축키가 이제 C거든요. 이를테면은 W를 이렇게 사이클 해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들어주세요. 여기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라쏘로 바꿔야겠다. 네, 라쏘로 기본적으로 돼 있을 때 여기서 B키를 누르면 박스 셀렉트예요. 그리고 C키를 누르면 네, 서큘러 셀렉션이죠. 그리고 지금 이 서클의 이 지름 있잖아요. 그거는 마우스 휠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듯이 이 원안에 표시되는 건 그냥 다 셀렉션이 되는 거죠. 여기서 디셀렉트를 하려면 가운데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 콘티를 그리실 때 그리스 펜슬로 셀렉션을 하셔도 이런 많이 쓰실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할 때는 어느 때냐? 되면 이렇게 정점을 많이 편집을 해야 될 때, 요거 이제 레이캐스트 모드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가운데 버튼 눌러서 디셀렉트를 좀 한 상태에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체 디셀렉트는 빈 곳을 클릭하셔도 돼요. 뭐 A를 누른 다음에 A를 두 번 탭하거나 A를 누른 다음에 Alt A를 Alt A를 누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A 누른 다음에 빈 곳을 클릭하면 더 쉽게 디셀렉트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손에 걸리는 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편한 방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클러 셀렉션까지 알아봤고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셀렉션 방식이 보통은 이렇게 쓰면 저는 편한 편인데 라쏘 툴로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박스 셀렉션을 하고 싶다 하면은 B를 눌러서 이렇게 하고요. 뭐 또는 에디트 중에 이제 뭐 레이캐스트 모드로 이제 쓰고 싶다 하면은 C키를 눌러서 이렇게 그리듯이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셀렉션은 뭐 이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회전하고 스케일 해가지고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좀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